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알트코인 약세에 대한 제 생각과 과거의 패턴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같습니다. 크립토쿼트가요, 비트코인이 지난 토요일 기사인데요, 주요 지지선이 붕괴가 됐다. 6만 4천 달러 거래가 되는데 6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독일에서 독일 정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6,500개를 팔았다 카더라. 이게 이제 그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근데 독일이 팔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거시 경제 지표들이 악화돼서 그런 거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독일에서 판 그 비트코인 수량의 거의 2배를 지금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미국 국채 만기가 도래하고 경기 침체 우려, 중국의 경기 악화, 달러 인덱스 상승세 같은 다른 거시 지표에 대한 반응이지 않겠냐. 근데 저도요, 이게 이제 한 10년, 11년째가 되니까 그 시장이 하락을 하면요, 하락하는 이유를 20개 그 자리에서 될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이유 20개. 저만 그러겠습니까? 언론사들, 소위 말하는 애널리스트들 이유가요. 수십 가지 있고 거기에 이제 해서 그냥 기사 내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크립토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지식에 우리가 조금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가치가 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따가 과거의 패턴들이 어떻게 펼쳐졌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코인 어떤 거래업체 QCB 캐피털이 지난 그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기대감 때문에 이더리움 거래량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18% 프리미엄이 더 붙었다. 가격이 아니고요. 지금 거래가 많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시장은 다가올 미국 대선에서 펼쳐질 불꽃놀이 강세장을 위한 바닥 다지기 중이다. 올해 여름 동안 이더리움 가격 상승 확률이 높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하게 보는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럴 것 같다.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블랙락에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블랙락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증권서 추정본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이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운영 수수료를 공개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고요. 시드머니, 그러니까 초기 자금으로 약 1,000만 달러라고 명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드 자금, 이게 한 30억 정도 되는 돈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주 초기 자금이니까 그렇겠죠. 이제는 SEC에게 공이 넘어갔다.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당연히 승인합니다. 자, 블랙록을 마지막으로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21 쉐어스, 바네크, 비트와이즈 이런 친구들이 이미 수정본 제출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운영 수수료를 공개한 곳은 바네크, 프랭클린인데요. 둘 다 0.2%, 0.119%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죠. 피델리티도 수정본 제출했습니다. 근데 피델리티는 시드머니가 475만 달러, 아까 블랙락보단 좀 적네요. 어찌됐건 6월 4일 계열사가 시드 자금으로 이미 이더리움 1250개 정도 사놨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초기에 사놔야 고객에게 판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에릭 발추나스는 여전히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7월 2일자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소위 이제 저스틴 성 같이 바이낸스의 창펑 차우를 비롯해서요. 코인베이스의 그 암스트롱 CEO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죠. 초기 창업자들이고요. 저스틴 선이 뭘 했나? 그러니까 그런 주요 인물들의 발언보다는요. 행동이 훨씬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죠. 이 친구가요. 올해 6개월 동안 이더리움을 몇 개를 샀습니까?
40만 5,437개를 샀습니다. 이걸 이제 한화로 제가 그냥 해보니까요. 대략 2조 원 넘는 돈을 이더리움에 쏟아 부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걸로는 인맥이 부족하기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저스틴 선이 이더리움을 2조 원 사놨다. 이더리움의 가치를 모르겠습니까, 이 친구가. 그리고 제 생각에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에릭 발추나스가요. 수수료가 포함이 안 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는 이거 형식적인 수정에 불과하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락이 수수료 정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공개를 안 했는데 블랙락 수수료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얘가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수수료 조정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때 이더리움 ETF를 작은 감자, 뭐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한 것은 경솔한 발언이었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애널리스트가 됐건 뭐 어떤 뭐 증권이든 부동산이든 거기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그 자체로도 이 사람의 가치는 저는 그러니까 발언은 들을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대개 전문가들은 뭉갭니다. 그거는 저는 큰 차이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아직도 이더리움 ETF가 비트코인 ETF 운용 자산의 20%만 확보해도 난 행운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워낙 이제 비트코인이 그 대박을 쳤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이 그거에 한 20%만 돼도 대박이다. 자, 근데 지금 뭐 아직 수수료 공개를 안 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 수수료는요, 이 자산 운용사들의 주 수입원입니다. 가장 민감한 정보일 수밖에 없죠. 지금 내가 딱 공개를 하는 순간 경쟁사가 그것을 바로 알아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랙록은 마지막까지 지금 이걸 숨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곧 공시가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뭐 그들이 이렇게 주창하고 있는 내러티브, 그러니까 주장이 뭐냐면요. 이야기적 요소가 뭐냐? 이자가 없는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거 별거 없네. 안고 없는 찐빵이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이자 3%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세계 최대의 플랫폼 이게 뭡니까? 이더리움입니다. 뭐 RWA가 됐건 스테이블 코인이 됐건 송금 결제 뭘 하든지 NFT라든 디파이라든 세계 최대 플랫폼은요. 지금 부인할 수 없이 뭡니까? 이더리움입니다. 그 이더리움을 최대한 많이 쟁여놓는 것은 미래를요. 미래의 시장을 선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자 3%가 진짜 문제가 된다면요. 이거 일단 많이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나중에 개별 캔슬로 팔 비틀어 가지고 이자 집어넣으면 됩니다. 저는 나중에 이럴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수탁하는 기업을 뭐 이제 그 월가의 은행이 되거나 예전에 그 이상했던 거래소 있죠. 뭐 프로메티움 같이 뭐 로비 받았던 그쪽으로 이자는 수탁은 몰아주지 않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가능합니다. 안테라 캐피탈에서요. 톤, 그러니까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행한 톤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데 1인당 최소 투자 금액이 3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펀드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좀 돈 부자들을 위한 펀드인데요. 여기에 대표가 뭐라고 했냐? 최근 텔레그램의 이 블록체인에 집행한 투자는 사상 최대 규모다. 큰 펀드를 조성하고 있네요. 이건 그냥 상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텔레그램은요,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이거든요. 이게 메신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텔레그램에서 코인을 만들었죠. 그 코인 이름이 톤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기준 탑 10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요, 약 7억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가 있고요. 역대 다운로드 앱 글로벌 순위 10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특히 이제 코인러들은 텔레그램 실제로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2020년도 6월달 SEC에게요 한번 소송을 당했고요. 그때 합의를 하면서
벌금 250억 원을 이미 납부 완료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ICO 그 이슈가 있어서요. 그때 불법적인 어떤 요소가 있었던 합의금, 벌금 냈고요. 투자자들에게 돈도 뭐 조 단위로 이미 돌려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톤코인은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규제적인 부분, SEC가 또 막 딴지를 걸면서 그럴 위험 요소가 사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테더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톤 블록체인 위에 론칭이 또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 저는 이제 정보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편의 주제는요, 사실 비트 이더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이외의 알트코인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우량 코인, 블루칩 알트코인, 뭐탑 30위 코인, RWA의 고속도로가 되는 코인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얘기는요. 뭐 알트를 사라, 뭐 비트를 사라, 이더를 사라 추천이 전혀 아니고요. 판단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몫이 되겠죠. 과거의 패턴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톤코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톤코인이 특히 올해 6개월간 약 255%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탑 10 안에도 지금 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뭐 2배 올랐대, 3배 올랐대만 주목을 하지. 약 2년간의 횡보 기간에 주목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단기에 255% 올랐던 이유가요. 약 2년간을 지루하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때가 된 겁니다. 아닐까요? 다른 코인 한번 살펴봅니다. 상위 17위에 랭크되어 있는 폴카닷이라고 하는 코인인데요. 딱 봐도 재미가 없죠. 가격이 무려 2년 이상 횡보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소송하고 있는 XRP 가격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년간 아주 재미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는 다 욕하면서 거의 떠났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과거 2년은 어땠을까요? 똑같네요. 과거 2년도 2017년, 뭐 18년 1월 불장 끝나고요. 거의 2년간 횡보했었습니다. 이때도 과거 2년간 횡보했고요. 그 다음부터 뭐가 왔습니까? 불장이 왔네요. 카르다노로 한번 가봅니다. 탑 11입니다. 시총 11위 코인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약 2년간 2022년 정확히 5월부터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거 죽은 코인 아니야? 이제 욕하면서 떠나는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과거는 어땠을까요? 과거는요. 2년이 넘었습니다. 약 2년 2개월 동안 행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한 4월, 5월 정도 되니까요. 하늘로 쐈죠. 비트코인 캐시 이거 죽은 거 아니냐? 뭐 4대 천왕 코인에 올랐긴 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2년 정말 뭐 거의 형편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약 2년간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그럼 과거는 어땠을까요? 똑같네요. 과거 19년 1월부터 21년 1월까지 과거에도 2년간 횡보를 했었습니다. 라이트코인 어떻습니까? 상위 여전히 22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뭐 한국에선 상패가 됐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트코인 역시도 약 2년 동안 계속 지지부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요. 쉽게 말하면 마의 구간이죠. 이것을 견디는 사람은 그래서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어땠습니까? 사실 똑같습니다. 물론 과거 2년 횡보했는데요. 여기 빼꼼 이렇게 얼굴이 나와 있는 구간이 있죠. 이게 2019년 6월 달인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라이트코인도 같이 올랐던 모습을 보이지만 이내 추락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1년도 다시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폴리곤 뭐 지금 최근에 들고 계신 분들 뭐 마음고생 심한 줄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네요. 최근 2년 동안 가격이 오를 것 같다가 떨어지고 또 최근에도 오를 것 같다가 다시
수직 낙하했죠. 여전히 2년간 이것을 횡보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 또 이렇게 횡보를 했었을까요? 지금 근데 이게 보이십니까? 그냥 일직선으로 쭉 되어 있었던 그 구간. 이거 뭡니까? 이때요. 가격을 보면요. 2019년이거든요. 폴리곤이 뭐 10원에서 30원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2년 동안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어떤 코인을 살 때 얼마에 사야 되나 그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미래 올 미래 이제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현재 가격에만 이렇게 초집중을 하다가 기회를 덜덜덜 더 떨어지면 살까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요. 얼마에 샀냐보다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했을까요? 수량이 중요하다. 왜 수량이 중요했을까요? 2년 후 어차피 10원, 20원, 30원 하던 게요. 2,000원, 3,000원까지 갔습니다. 몇 배였습니까? 어차피 100배, 150배, 200배였습니다. 10원, 20원, 30원이 물론 그때 너 싸게 사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100배, 150배. 근데 뭐 폴리곤이 앞으로 100배, 200배 못 갑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년간 횡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번 사이클 어땠을까요? 2년보다 좀 더 길었습니다. 정확히는 2018년 12월부터 21년 3월까지 2년 4개월을 횡보하고 쏘세요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앞으로 쏘세요를 할까요? 언제 할까요? 얼마까지 갈까요? 뭐 그건 제가 모릅니다. 테데라 한번 봐보겠습니다. 테데라도 최근 2년간 이걸 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빼고 올랐다 결국 이제 뭐 물속으로 계속 잠겼었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 과거 사이클 한번 봅니다. 19년 9월에서 21년 1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행보를 했던 구간이 보입니다. 왜 얘는 2년이 안 됐냐? 코인이 나온 지 2019년 9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코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간 아주 지지부진 횡보를 하다가 21년이 돼서 어땠습니까? 쏘세요 했죠. 보이십니까? 이게요, 똑같은 패턴이요. 찾아보시면 계속 나와요. 물론 뭐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이런 것들은 횡보장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많이 오른 코인도 있습니다. 그런 코인은 그냥 냅두시면 되겠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갖고 계시면 냅두시면 되겠다. 물론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 똑같이 재현이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매번 역사는 비슷하게 재현되는 법이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알트가 워낙 떨어지니까 비트 이더는 괜찮고 알트는 최악이다. 알트는 다 이제 팔고 떠나야 한다.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죠. 이건 본인의 100% 선택의 영역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비유로 드리면 이미 증명이 된 자산은 뭘까요? 주식으로 치면 엔비디아 아닙니까? 부동산으로 치면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신축입니다. 역세권입니다. 비쌉니까? 쌉니까? 당연히 비싸죠. 이미 증명이 끝났는데. 아직 증명이 안 된 코인이 있다면 이게 이제 지금 대부분 알트코인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저렴한 겁니다. 증명이 됐으면 비트코인은 그래서 비싼 거죠. 이더리움도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투자가 100% 개개인의 선택의 몫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비트만 할 거야. 혹은 비트 이더만 할 거야. 충분히 이해하고요. 리스펙트 합니다. 저는 결정을 다 존중합니다. 비트 이더도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은행 예적금만 하겠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은행도 못 믿겠다. 새마을금고, 야, 이거 언제 이거 파산되는 거, 그거 뭘 믿고 거기 돈을 맡겨? 그냥 금이나 달러를 사서 내 금고 안에 넣어야 나는 마음이 놓인다. 이게 다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뭐 재무 상황도 다르고 살아오신 배경도 다릅니다. 그냥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알트코인, 뭐 코인에 투자 왜 합니까? 큰 시세 차익 아닙니까?
큰 시세 차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비트보다 이더리움, 이더리움보다 솔라나, 솔라나보다 카르다노, 뭐 XRP, 아발란체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게 페어한 거예요. 대가는 없이 큰 것만 바란다? 그게, 그게 사기지 뭐가 사기겠습니까? 2년간, 뭐 이게 2년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2년 반. 뭐 2년에서 3년간 온갖 욕을 먹고도 아직도 뭐 그런 거 하냐? 뭐 조롱하고요. 욕하고 핍박 멸시환대. 이걸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 하반기 또 내년이 그래서 저는 더 기대가 된다. 이게요. 그 조롱하고 핍박 멸시를 하시는 분들이 승리를 할까요?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요. 쉽지가 않다니까요. 100명이면요. 98명이 욕하면서 떠납니다. 약 2%. 이거 아주 넓게 잡으면 제가 볼 때 한 5% 되거든요. 그분들만 이번에도 또 의미 있는 값진 승리를 할 겁니다. 크립토TV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2% 안에 들어가야죠. 그러려고 저도 방송하는 거고요.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뭐 같이 이왕이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